저도 일찍 온 편인데 저보다 일찍 오셨어요. 불도까지 갔다가 걸어가지고 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돌들을 보면은 대략 어떤 돌들이라는 걸 한번 가면 내려가서 쭉 훑어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의 분화 말기에 제일 저온 이때 한 600도 일때 9도요. 따라서 이 돌을 갖다가만 끓이면은 얘부터 녹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걸 찍을 때는 그냥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사이즈가 우리는 알지만은 이 사진을 본 제3자가 이게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이것도 단층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쵸? 네. 여기와 이게 끊어졌으니까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주양이동인데 여기서 끊어졌고 왼쪽으로 시작하고 또 왼쪽으로 시작하고 왼쪽으로 시작하고 왼쪽으로 시작하고 계속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오른손이 돌아가는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아마 이번에는 가보시면 금방 적용하실 겁니다. 예. 예, 저 밑에 단면이 양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올해보다 상당히 많아요. 알갱이들이 큽니다. 얘는 그 이후에 여기에 퇴적암이 쌓이고 나서 구미암이 쌓인 다음에 마지막 분화에 의해서 용암이 암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집괴암. 여기 송송 뚫린 구멍들이에요. 이런 것들. 구멍들. 벌집처럼 이런 것들은 이 지역이 해안가였다는 기존 암석이 자꾸 그 소금기에 의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얘가 있다가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계속 연결돼서 저 뿔뚝까지 연결돼서 그런 다음에 바로 얘가 수평을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에 뭔 일이 있었어요? 비록 하나의 층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사이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거죠? 그 긴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탁자를 보시가지고 잘 이걸 찾아가지고 없는 것도 많이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연속적이면은 그러니까 얘 쌓이고 이거는 연속성의 원리로 쌓인 겁니다. 일단 융기해죠. 얘가 물 위로 올라와야지 깎이니까.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온 융기. 주양 경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방향만 북쪽을 정하면 돼요. 예, 오른쪽 이쪽이네요. 이쪽이네요. 여기 카메라 있는 쪽. 여기 지층면이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채우면은 북서쪽에 이 주양대로 따라가면은 계속 이 지층을 못 가요. 안에 있는 걸 읽으면 됩니다. 안에. 하트 안에. 약 21도 정도 되죠. 수직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약간 위가 왼쪽으로 이렇게 단측면이 약간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잘라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보여요. 이렇게?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지층이 이렇게 된 걸 줄 알았죠. 보면은 여기 연결된 것은 엄청나게 아래쪽이거든요. 네,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 CaCO3는 여기 이게 고동이 살아있는데 이게 좀 미안한데 얘한테 얘 표면도 CaCO3예요. 얘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든 여기라면은 방향성까지 알 수 있어요. 얘가 어디서 흘러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원마도를 보니까 원마도도 불량하다.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는 부드럽죠. 근데 거꾸로 하는 거칠거칠해요. 약하니까는 밀려서 그렇죠. 분리가 된 거죠. 파도가 치고 산성비가 내리고 하니까 결국은 약해진 그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 경계에 있던 CaCO3가 약해지니까 방사성 맥에 의해서 분리가 된 그런 시스템의 아주 전형적인 우린 지금 전체로 쌓인 거에 외양을 봐서 그렇지 거의 여기 밑에는 거의 비슷해요. 기울어진 거 빼고는 거의
나란한 상태인데 이쪽이 두껍고 양옆으로 좁다는 이야기는 강가를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분덕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강 중앙 쪽으로. 라필리암 계통의 암석이 큰 자갈과 더불어서 밀고 내려오면서 그 위를 덮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요 특이한 요 구조는 이렇게 봤었을 때 그냥 제가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 여러 갈래의 삼각주가 막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 삼각주에 뚝이 생기는 게 중앙에 생겨요. 중앙에 생깁니다. 예. 이렇게 커지면 삼각주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물줄기가 계속 바뀌면서 삼각주가 그게 그래서 낙동강 하구원을 생각하면은 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블록한 형태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모래톱? 네, 모래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NW 방향. 예. 저쪽에 N이니까 N에 대해서 왼쪽으로 돌아갔으니까 W 방향이란 말이죠. 뭐죠? 이 암석 이름이? 우미암. 아까 우리가 봤던 조그만 손바닥만한 데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폭넓게 그 당시 옛 과거에 우리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옆면을 쭉 보고 왔는데 응애암 이 퇴적암이 이렇게 원형으로서 이렇게 그저 약간 그 측면의 그 형태를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위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암석의 세계로 봤을 때는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 라필리암은 동일한 라필리암이 아닙니다. 얘가 이 위에 쌓였잖아요. 여기가 부정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하나의 부정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 경계가. 그렇죠. 밑에가 결정질 암석. 평행 부정함. 아니 평행 부정하고는 네? 위아래가 평행하고. 경사 부정함. 아니 그건 경사 위아래가 경사진 거고. 아 난정함 맞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은 규모의 난정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물줄기가 범람한 곳은 아니었다. 이런 조개 껍데기라든가 굴 껍질이라든가 이런 그 CaCO 성분들 저기네 석영 같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질이 많아요. 그런데 역들의 모양이나 각진 걸 보면은 이것도 갑작스럽게 같이 그냥 이렇게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근원이 얘입니다. 얘는 얘예요. 요거는 단층입니다. 요건 단층으로 밀려 내려간 거고 원래 얘가 이쪽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쭉 오면서 계속 주양은 같은 방향이고 경사도 같은 방향이에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이암하고 아래에 있는 이암 사이에 얘도 있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하도 구조죠. 얘도 급류해가지고 밀려 내려온 거죠. 강이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뚜렷진 않지만은 지금 뭔가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그죠? 급류에 의한 작용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4쪽 사진입니다. 104쪽 한번 보시죠. 104쪽 찾으셨나요? 예. 여감이 여기도 여감이 좀 있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요게 바로 불꽃 구조입니다. 불꽃 구조. 예. 위에서 보이면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불꽃 구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꽃 구조가 뭐 완벽하게 뚜렷하죠. 채석강처럼 뚜렷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곳에서 저런 원형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내부에서 진흙 내부에서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곳에 그런 그 CaCO3 성분을 강원도 그쪽에 영월이라든가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뭐 고수동굴도 있고 그게 다 100% CaCO3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하수 내에 CaCO3 탄산칼슘 성분이 좀 더 농도가 높았던.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렇게 마치 공룡의 알처럼 동그랗게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방해석은 CaCO3로 된 광물을 방해석이라 그래요. 광물 자체를 방해석이라 그러고 그렇게 된 암석을 석회암이라 그러고 그것이 열에 의해서 부어지면 대리암이라는 거. 다 CaCO3.
아파요. 다리 아파요. 이상이 너무 안 좋죠 여기. 되게 좀 심각해요. 자, 너를 잘하시네. 너무 앉으시면서 내가 또 너무. 이런 걸 뭐라 하면 여감이라고 말하기 너무 적고 사암이라고 하기 또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주된 것은 사암이거든요. 그래서 사질 여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런 구조가 막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에 늘 완벽하게 굳진 않았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굳었으면 이런 구조가 나타날 수가 없죠. 생운화석의 발견도 여기도 보면 뭐 뚜렷하게 지금 보입니다. 이게 거의 1억 년 전 생명이 남겨놓은 그런 흔적이죠. 이제 아라고나이트라는 걸로 치환이 돼요. CaCO3가 다른 물질로 치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룡, 우리가 계란 같은 걸 보면은 계란이 그것도 CaCO3잖아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 지나면 성분이 바뀌면서 돌 성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CaCO3가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암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체화석으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생운화석으로? 체화석이죠. 토양이었을까요? 토양. 아니죠. 아까 이거 우리 저기서 봤죠. 리버블 받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굳은 돌처럼 딱딱한 상태는 아니죠. 예, 약간 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밟아도 밟힐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환경에서 지금도 개가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치렁이가 뚫고 들어가고 그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완전히 굳은 돌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죠. 네, 아니 질문 예, 요청은 예, 예. 그 생물이 살아가면서 남겨놓은 흔적이죠. 고급과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무늬가 쭉 따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두껍고 이렇게 사층리가 나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공룡알. 그렇죠. 이제 그쪽을 못 가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자, 여기에는 사층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요. 이리 갈수록 점점 얕아지고, 여긴 사층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게 참, 예, 이 해석을 잘 하시면은 오늘 이 3시간 동안 걸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물이 흐르면 계속 가야 되는데 없어졌어. 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쏘. 그러면서 저쪽으로 딱 막힌 거죠. 이제. 막히고, 그게 자갈 같은 거 무거운 거는 저 아래 쌓이고, 가벼운 거는 이쪽이 짠짠하니까 위쪽으로 좀 그래 되면서 저쪽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이제 깊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쪽이 막혀가지고 이제 뻘이나 이게 있으면서 이제 물이 세게 흐르면서 쏘 깊은 곳 있죠. 예, 예. 그걸 여기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예, 저 아래쪽에는 굵은 게 쌓이고 위쪽에는 가는 게 모래가 쌓이고. 물이 아니 멈출 수가 있나? 이놈의 태정물이 엄청난 양인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물이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인데. 정답이 나올 때까지 식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를 강타하니까 여기가 깎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깎이고, 아니 쌓이고, 이쪽은 깎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지금 여기 쌓이는 요 방향성이 요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 깎이니까는 뭉툭하게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서는 계속 깎이는 침식이 일어나고, 결국 이거는 물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돌아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사층리긴 사층리인데 입실론 사층리라 그래요. 입실론 사층리. 작은 규모가 여기는 이거보다는 밑이잖아요. 더 옛날에는 물줄기가 이렇게 흐른 거고, 정말 제가 보는 것 중에서는 아주 완벽한 사층리예요. 요게 층리고 요게 층리인데, 예, 물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사층리가 여기와 이게 반대로 이렇게 꺾여 있는 건 청업배 사층리라 그러는데 여기 그건 아니에요. 연도가 그럼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시대가 다른 거죠. 요걸 연결해서 요 라인과 여기서 여기는 다른 거예요. 이건 제가 챙겨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저기 SiO2 탄화수소석, 요것도 마찬가지. 사함, 응애암. 부러져 내리는 그런 흔적들 때문에 균열들이 많은 시험에서 예, 조금 전에 이제 한 3시간 동안 우리가 지질 연수를 하면서 탄도항 입구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탄도 시작과 끝 해가지고 이제 지질적인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떠 있는 분들이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왼쪽은 탄도입니다. 불도고 여기에 섬과 섬 사이에 옛날에는 바닷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메워서 이 횟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가면 어촌민속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정문규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이 있고요. 대구도 쪽 가면 유리박물관이고, 또 청소년 수련원에서 여러 가지 수련 활동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영어마을이 있었는데 영어마을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1호 영어마을이 이 성감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부도는 이제 저 시화 쪽에서 오면 이제 시화 방조제 있어서 거기서 조력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도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선제도 영흥도 쪽으로 가면 이제 에너지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대부도입니다. 대부도는 탄도부터 불도, 성감도, 대부도, 큰가리섬 해서 5개의 섬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 대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도는 화산이 폭발해서 이렇게 된 섬이기 때문에 된 섬이 탄도고요. 불도는 이것과 전혀 다른 그 옛날에 만들어진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적으로는 그러니까 탄도는 신생대 8천만 년에서 한 1억 년 전 이때 만들어진 섬이고, 그 다음에 불도는 15억 년에서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러한 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총을 길 메울 때 이걸로 다 써버렸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예,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여기 받는 거야? 네네. 또 두 번째 오신 분은 여기 옛날에 온데 여기 이제 5일하고 13일 안에 사인을 좀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동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맨 돌아서 일부의 용암, 이게 화산재가 터지고 나면 또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 용암이 저쪽을 직진해 나가면서 넓은 광활한 평야를 덮게 되고, 그 가운데 내륙,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뭐냐면 부천, 부평 이쪽 일대가 다 분화구 내부입니다. 분화구 안. 부천, 인천을
합쳐놓은 축소판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저쪽 방향으로 김포공항이 있어요. 거기 부천에서 봐도 이 방향입니다. 8, 9천만 년부터 해서 1억 년 내외에 화산 분출에 의한 이 층의 두께를 보시면 알지만 이게 만만한 깊이가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깊은 호수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화산재가 올라가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가지고 형성되어진 그런 화성기온의 퇴적암 지대가 대구동강.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징적인 거는 이 층리면을 따라서, 이게 호숫가의 층리면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산화망간, 이산화망간이 주범이에요. 이산화망간 성분이 얘가 분출될 당시에 물 속에 이산화망간 성분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쭉 그 삼투압 현상에서 뚫고 들어가면서 고사리 형태가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잎사리가 보이는 것처럼, 예, 요러한 요런 상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뭔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응애압으로만 보고 여기서 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반응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정축매 역할을 해줘요. 예, 이런 아주 미세한 마치 지금 뭐 얘가 이제 층리면 이백치를 해가고 주워가고 해가지고 이런 점석 속에 다 있거든요. 시와 방조제 그 19.7km의 밑에는 다 이돌로 써요. 원래 파묻어버려요. 일을 못하게 할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막 파묻어. 최적한 우연한 기회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저게 그냥 저렇게 평생 1억 년 가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부수면서 깨면서 채취하면서 이런 잡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안에는 지금 굉장한 양이 지금 이런 소중한 자연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덴드라이트라는 모수석입니다. 알고 봐요.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해요. 이거 어떻게 표가 나요? 막. 거기다 물을 약간 뿌려놓으면 그 달다고 물을 뿌려서 있을 때 있으다. 근데 이상한 데 어촌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딱 그 굵기가 완벽하게 남아져 있는. 대부분 주민 거예요. 우리 여기서 떨어진 고정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414호 그쪽 그 공룡월 화석지도 사실은 그 공룡의 사실 실체 화석은 아직까지 좀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고 그 삼존리라고 있죠. 그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파다가 완벽한 공룡알 여기 거는 막 이제 풍화가 됐잖아요. 완벽한 공룡알 화석이 여러 개 발견이 됐어요.